여러분, 정부가 발표합니다. PF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연체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장 정리 순조롭습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오늘 부동산정보TV가 정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브릿지론.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PF 위기의 진짜 뇌관은 바로 이 브릿지론입니다. 전공매 추진 사업장 10조 6천억 원 중 9조 2천억 원이 브릿지론입니다. 거의 90%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부는 PF 연체율이 4.24%로 하락했다고 자랑합니다. 언론에서도 대소투틸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브릿지론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인허가도 안 받았습니다. 착공도 못했습니다. 땅만 덩그러니 있는 유령 사업장입니다. 이런 유령 사업장이 전국에 수백 곳이 있습니다. 공정률 0.2% 미만, 삽도 못 든 현장입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조 원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늘 이 위험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론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브릿지는 영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PF 대출, 즉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임시로 놓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한 임시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먼저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100억 원입니다. 시행사에 현금이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갑니다. 저 땅 사서 인허가 받고 착공하면 그때 본 PF로 전환할게요. 일단 땅 살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브릿지론입니다. 토지 매입 자금을 단기로 빌리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보통 연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땅 사고 인허가 받고 분양 승인 받고 착공하면 브릿지론을 본 PF로 갈아타면 됩니다. 본 PF는 금리도 낮고 만기도 깁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인허가가 안 납니다. 분양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금융권에서 본 PF 전환을 거부합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브릿지론 만기가 왔는데 갈아탈 데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결국 만기 연장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사업장은 5번 이상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사이 이자만 계속 쌓입니다. 연 10%에서 15% 금리로 복리가 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금의 절반이 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177조 9천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 8조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걸 PF 정상화의 증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의 등급과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18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바로 브릿지론 단계입니다. 착공도 못한 유령 사업장입니다. 사업 진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토담대입니다. 토지담보대출의 줄임말입니다. 브릿지론과 유사한 초기 단계 대출입니다. 중소금융권 토담대 연체율이 32.43%를 기록했습니다.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4명 중 3명 이상이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PF 연체율 4.24%만 언론에 강조합니다. 하지만 토담대의 32.43%는 슬쩍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기 곤란하니까요. PF 정상화라는 장밋빛 스토리에 맞지 않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은 숨기고 좋은 숫자만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릿지론 부실이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브릿지론은 주로 어디서 취급할까요?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1금융권에서는 안 해줍니다.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신협, 바로 제2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 PF 대출 중 50%에서 60%가 브릿지론입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 브릿지론이 부실화되면 저축은행 자체의 존립이 흔들립니다. 자기 자본이 잠식됩니다. BIS 비율이 무너집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맡긴 예금이 위험해집니다.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날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담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유령 사업장이 널려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PF 경공매 플랫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려 380차개 사업장이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수십 차례 유찰되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공정률 87%에서 공사가 2년째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골조만 서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잠정가 37억 원에서 시작해서 반값인 1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3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34번입니다. 반값으로 내려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폭탄을 사겠습니까? 이게 지금 PF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초고급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세 차례 입찰을 진행했는데 전부 유찰됐습니다. 강남 청담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의 성지입니다. 이런 곳도 팔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강남 불패 신화도 이제 옛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짜 본 PF라는 게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브릿지론을 형식적으로 본 PF로 전환은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만기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데도 서류상으로만 본 PF 전환을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브릿지론으로 계속 분류되면 부실채권이 되니까요. 본 PF로 바꾸면 회계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부실을 미래로 미루는 것뿐입니다. 풍선을 더 크게 부는 겁니다. 풍선이 커질수록 터질 때 충격도 커집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본 PF 대출 규모가 브릿지론보다 크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실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 가짜 본 PF가 나중에 진짜 초대형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PF 정상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경공내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규제 완화 조치도 202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브릿지론 사업장 출자를 지원하는 앵커리츠 8천억 원도 준비했습니다.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펀드를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2025년 1분기까지 누적 정리 규모가 9조 1천억 원입니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으로 6조 5천억 원을 처리했습니다. 신규 자금 공급과 구조 개편으로 2조 6천억 원을 재구조화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실 사업장 규모 대비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대부분이 바로 브릿지론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방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수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공급 부족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등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집들입니다. 지방에 집중된 PF 사업장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매각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할인해도 안 삽니다. 결국 손실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실을 누가 떠안게 될까요? 저축은행입니다. 캐피탈사입니다. 새마을금고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이 1차로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인 여러분이 피해를 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기억하십니까? PF 부실 소문 하나에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예금 찾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지금 브릿지론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토담대 연체율이 30%를 넘었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말해줍니다. 언제든 2차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끝까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준비 안 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존 솔루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십시오. 첫째, 예금 5천만 원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예금이 있다면
반드시 5천만 원 이하로 분산하십시오.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 예금이나 시중은행으로 옮기십시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각 금융기관의 경영 공시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얼마인지, 연체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F 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피하십시오. 특히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최소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TM에서 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활용하십시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합니다. 집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고금리 유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일부 저축은행이 연 5%, 6%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높은 이자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자 조금 더 받으려다 원금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0.5% 이자 더 받으려다 100% 원금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전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다섯째, 분양아파트 계약 시 시행사와 시공사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PF 부실에 연루된 시행사인지 시공사의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정보가 나옵니다. 가급적 후분양 단지를 우선 고려하십시오. 선분양은 시행사가 부도나면 여러분의 계약금이 공중에 뜹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이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브릿지론 10조 원이 시한폭탄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PF 정상화는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위험한 브릿지론과 토담대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이 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토담대 연체율이 32%를 넘었습니다. 이게 터지면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이 위험해집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금 5천만 원 분산, 금융기관 건강상태 확인, 6개월 현금 확보, 고금리 유혹 경계, 분양계약 시 시행사 확인. 이 5가지를 오늘부터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실행만이 살 길입니다. 부동산정보TV는 앞으로도 정부가 숨기는 진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알아야 함께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